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블루 섀도우를 사용해가지고 페스티벌 가기에도 되게 좋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 때도 살짝은 화려한, 좀 많이 화려한,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남길 수 있는 Y2K의 그런 느낌을 담아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제가 요새 사실 빠져있는 나 진짜 설마 코딱지 묻히고 말한 거야. 그리고 이 렌즈 너무 돌아가요. 루나 롱래스팅 풀커버 빅컨실러 0.5호 포슬린. 이게 이렇게 완전 팟 타입의 완전 큰 컨실러 형태의 그냥 컨실러거든요. 근데 전 얘를 파운데이션으로 쓰는데 괜찮더라고요. 대신에 좀 두껍게 발리는 경향이 있어서 깔끔하게 하얀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과감하게 발라보겠습니다. 너무 과감한 것 같으니까 이만큼만 할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조그만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메이크업을 찍으려는 나름의 상상을 많이 했는데 메이크업 영상 찍어보면 재밌겠다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지금 제 피부톤보다 좀 밝은 파운데이션을 발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너무 꽉 채워서 발라주기보다는 코에 남은 양을 그냥 좀 얹어서 진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 코 옆에랑 여기 코 밑에 이런 부분을 좀 파운데이션을 잘 발라줘야 그런 한 끗 차이가 되게 메이크업 완성도나 좀 전체적으로 정돈돼 보이는 느낌? 이 푸송푸송 파우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여름에 특히 촉촉하게 하고 나가는 거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싫어해요. 눈썹 부분도 눈두덩이도 얼굴 외곽도 쉐이딩 넣어줄 거니까 코 쉐이딩 넣을 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스쿨포스쿨 아트바이로댕 쉐이딩 1.5 뉴트럴 컬러예요. 이만큼 썼어요. 대박이죠? 이렇게 제가 지금 똥머리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머리로 가려지는 그림자가 없어졌으니까 쉐이딩을 잘 해줘야 되긴 하되 여기에서 봤을 때 쉐딩한 게 티가 나면 그것만큼 추잡스러운 게 없잖아요? 잘 들키지 않게. 너무 많은 양을 묻혀서 팍 얹었다가 경계가 생길까봐 여기서 양 조절을 한번 해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비비면 이 파운데이션이 다 벗겨져 나갈 것 같아요. 두드려가면서 살짝씩 이렇게 해줍니다. 남은 양으로 너무 얇아 보이죠?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딩. 코 쉐이딩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코를 보면은 자기가 되고 싶은 코 모양이 있어서 또는 내가 코끝이 좀 뭉툭해서 그런 이유로 코 쉐이딩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코 모양을 살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 코 모양을 살려서 쉐이딩을 하는 게 목적이면 괜찮은데 뾰족해 보이게 끝에는 할 거고 여기 콧대는 너무 좁아 보이지 않게 쉐이딩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V자 형태로 이렇게 조각을 해줍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너무 약간 바깥쪽에서 멈춰. 여기를 좀 잡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블렌딩 할 때도 제가 원하는 대비가 돼야 되는 이 하얀 부분은 남겨놓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제가 사실 진짜 말이 많거든요. 혼잣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하면은 말을 진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전체적인 조화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얼굴을 보면서 5만 대의 쉐딩을 다 해요. 여기 입술 밑에도 쉐딩을 좀 넣어줄게요. 여기에 이 입술 바로 밑에 쉐딩을 넣는 게 아니라 좀 더 밑에. 그리고 또 블렌딩. 덧은 컨투어 베이지. 이걸로 입꼬리에 쉐딩을 해줄 때도 저는 윗입술에만 해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입술이 세모 모양이어가지고 여기에는 쉐딩이 들어가는 것보다 위쪽에 쉐딩이 들어가는 게 더 나아서 이걸 쉐딩을 쭉 해줍니다. 윗작업만. 여기를 비주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인중을 살짝만 내려줍니다. 파운데이션 하면서 제 얼굴에 있었던 모든 음영을 싹 죽였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한 겁니다. 뭔가 이쪽에 중안부에 좀 음영이 좀 잡힌 느낌. 또 살짝 이렇게 펜슬로 조각해주면 조금 더 원하는 느낌의 모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그냥 자기 머리 톤에 맞는 자기가 쓰는 브로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지금 머리가 갈색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쓴 아이브로우가 2022년 1월 13일까지
그냥 굳이 버릴 이유를 모르겠어, 쓰다 보니까. 여기가 그리는 눈썹 모양에 맞게는 그려주지만 눈썹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게 나아, 내려가는 것보다. 저는 앞에 그릴 때 이렇게 가닥을 그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눈썹 사이가 좁아지면은 강렬해져요. 노키나시다 또 브라우노 애쉬 브라우노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 산지 이것도 오래됐거든요. 함께 브로우 마스카라까지 해줬습니다. 이 대망의 아이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오늘 쓸 팔레트는 수슬레시포 아이 팔레트 피버 블루입니다. 이 블루 섀도우 때문에 이 제품을 산 거거든요. 일단은 약간 펄감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눈두덩이 전체에 한번 가볍게 깔아보기 전에 딸기 우유빛 그런 색깔로 전체적으로 한번 깔고 싶거든요. 에뛰드의 타로 밀크티라고 약간 살짝 탁한 회색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딸기 우유빛. 전체적으로 눈두덩이를 칙칙해 보이지 않게? 왜냐면 제가 이 피버블루 섀도우를 몇 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그렇게 쿨하지 않더라고요. 눈 밑에도 전체적으로 컬러를 이렇게 코 쉐이딩 쪽에도 좀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 사람의 혈색 자체가 전부 이런 색의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 확실히 훨씬 더 뭔가 얼굴이 되게 조화롭게 보이면서 하나가 막 눈에 빡 띄는 메이크업이 없이 그냥 그 메이크업 자체가 얼굴인 것 같은 느낌? 속눈썹이 막 나 잘하는 이 점막 부분에 섀도우가 잘 안 들어가면 메이크업 퀄리티가 되게 떨어져 보이거든요. 애교살을 만들어줄 건데 이 컬러를 이런 좀 뚱뚱한 브러쉬로 약간 그림자 지는 부분에 밑에 중앙에다가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이 애교살 그릴 때 완전히 브라운 색깔보다는 약간 붉은기를 섞는 게 좀 자연스럽고 예쁠 것 같거든요. 얘를 섞어서 족발을 먹었는데 약간 체한 것 같아. 그리고 브라운 색깔 섀도우를 살짝 한 번만 더 묻혀서 라인을 중앙만 조금 강조를 해줄게요. 밀어가는 느낌이에요. 망했다. 눈 점막 가까이에다가 전부 다 칠해줄게요. 눈 언더에도 근데 조명이 30분 켜져 있었으면 테모산 치고 많이 켜져 있었다. 아이라인은 클리오 샤프 소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카카오 브라운. 이거는 진짜 제가 펜슬 라이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고 몇 통을 비운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단점이 있다면 너무 빨리 쓴다. 사실 파란색 섀도우는 눈에 뭔가 그윽함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의 섀도우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라인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괜히 잘못 들어가면 지저분해 보이기가 쉽고 제가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조금 더 작거든요. 좌우 대칭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약간 아이라인 같은 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 바꿔서 확실히 눈매가 앞으로 좀 이렇게 확 트여진 느낌이 있죠? 이게 뭔가 처음 시도해봤을 때는 자기 눈매가 확 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킵고잉 해보세요. 붉은색 섀도우로 칠해줄 거거든요. 점막을 붉은색 섀도우로 눈매가 확 또렷해졌죠? 좁은 브러쉬로 카카오 브라운 색깔을 얹어서 근데 이 작업은 눈 앞머리 쪽에 하기 시작하면은 확 스모키해지면서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살짝 애교살 건드려줘. 대망의 푸른색 섀도우를 한번 얹어볼까요? 화이트 펄이 콕콕 박혀있고 눈 앞머리 쪽에 좀 과감하게 파란색 섀도우 같이 엄한 섀도우를 쓰면은 메이크업이 망할까봐 제일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살살살 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섀도우의 원래 발색보다 한 3분의 1 정도만 발색을 했거든요. 이 정도만 발색을 하면 블루의 느낌보다도 실버의 느낌도 나거든요. 저희는 오늘 블루의 느낌을 느낄 거니까 브러쉬로 원하는 영역까지 손가락에 발라서 섀도우를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이 섀도우는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훨씬 더 발색력이 달라져요. 그죠? 손가락으로 발색했을 때 훨씬 더 촘촘하고 틈없이 싹 메꿔주는 느낌? 제가 워터밤을 가지는 않아봤는데 워터밤을 갔다면 이런 메이크업을 했지 않았을까? 거기서 다 젖어서 뭐
화장이 녹을 수도 있지만 저 잘 모르지만 워터밤 그거 아닌가? 그 파란 색깔 옷 같은 거 많이 입지 않나? 눈 밑에도 좀 발라볼게. 아 이게 뭔가 브러쉬로 바르면 예쁘게 안 나오네. 그리고 여기 손가락에 남은 양으로 코끝도 살짝 발라서 전체적으로 흰기 도는 브론즈 컬러의 쉬머한 펄 섀도우를 중간부터 이어서 뒤쪽까지 이어줄게. 근데 저는 눈매가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느낌이거든요. 좀 시원하게 트여 보이게 섀도우를 이렇게 그려주진 않고 띄워서 이렇게 좀 퍼트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붙여보는 속눈썹을 붙이는 게 좋을지 근데 이 속눈썹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걸 붙입시다. 뭔가 블루 섀도우의 메이크업의 그 요염한 느낌이랑 속눈썹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속눈썹을 붙여줄 거라서 약간 너무 처진 느낌만 없게 그리고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한번 살 빗어줄게요. 굉장히 속눈썹이 폭시해요. 너무 아래로도 안 붙이고 약간 살짝 띄어서 그 영역까지 눈으로 보이게. 너무 빨리 가져왔다. 어때요? 괜찮죠? 몸매가 되게 뭔가 고혹적인 느낌으로 되는 그런 속눈썹이에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착 붙여봤습니다.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뭔가 착 쓰지 않고 이렇게 좀 떨어진 게 뭔가 굉장히 이렇게 아늑한 느낌도 나면서 이 딱 블루 메이크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속눈썹을 붙였으면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또 그런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으로 살짝 또 바꿔주고 싶거든요. 너무 디다스 기운 체리 코랄빛 핑크 컬러거든요. 이 섀도우를 바르고 밖에를 한 3번 정도 나가봤는데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섀도우가 픽싱력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메이크업을 하는 와중에도 처음 발랐을 때보다 되게 많이 날아간 느낌? 빌볼 섀도우를 손가락으로 발라줄게요. 이 블루 섀도우의 존재감이 센 것보다는 핑크 섀도우의 존재감이 센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릴리 바이레드 청순빔. 제가 진짜 열심히 써서 힙펜이 이만큼 나왔어요. 미지근한 쿨핑크 느낌으로 되게 예쁘거든요. 영역이 딱 있어서 블러셔를 했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치크가 쿨한 핑크빛이다 라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중안부 아래로 내려오진 않고 이렇게 바르는 느낌보다는 당연히 블루 섀도우를 썼다는 것 자체가 메이크업 자체가 과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메이크업이 굉장히 촌스럽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놀러 갈 때 이런 메이크업 하면 기분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은 뭐 여름에 친구들끼리 바다에 놀러 간다거나 수영이 목적이 아닌 약간 바다에 놀러 가서 힐링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 아니면 막 워터밤을 간다거나 이 블러셔도 그냥 오만대에 다 바릅니다. 제 애교살 진짜 없어졌죠? 애교살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있어요. 약간 쉬머한 골드빛이 도는 컬러거든요. 이 메이크업이랑도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눈 앞머리에다가 잘 칠해줄게요. 이게 발색력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무슨 이렇게 허접한 이런 느낌? 아니, 만약에 여기에다가 진짜 많은 페스티벌용 메이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였으면 뭔가 했을 것 같은 메이크업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완전 얇은 브러쉬에다가 약간 물기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런 완전 무펄 화이트 섀도우 있죠? 이거를 묻힙니다. 이 아이라인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줄 거예요. 없던 일로 합시다. 만약 하얀색 아이라인이 있었으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착 그어서 뭔가 하얀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을 것 같은데 좀 묻혀서 완전 이런 촘촘한 브러쉬 있죠? 얼굴에
밝혀주면 좋은 부분들을 진짜 유튜버분들이 쓰는 그런 전문적인 조명이 아니라 굉장히 허접한 태무 조명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쓰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눈 밑에, 애교살 밑에 이 부분을 좀 밝혀주면은 얼굴이 되게 정돈돼 보이면서 밝아 보이더라고요. 뭐 하이라이트 할 거지만 콧대랑 코끝에도 블러 처리한 것처럼 입 주변에도 살짝 정리해주듯이 너무 많이 하면 버듬핀 것 같거든요. 이 디올 하이라이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터를 좋아하는 거 치고 하이라이터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하이라이터는 다 이렇게 대용량이다 보니까 뭔가 척척 사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 오늘은 이 옐로우 톤으로 하이라이터를 해볼 거거든요. 저도 엄마가 가끔씩 주는 백화점 그 기프트 뭐라 하지? 상품권 그게 생겨서 사봤는데 너무 예뻐요. 저는 여기 위에다가는 안 바르는 편이고 여기 콧대 시작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발라요. 여기 위에까지 바르면은 코가 더 길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핑크 이걸 다 섞습니다. 다 섞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C자로 여기 C자에다가 하이라이트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줍니다. 그러면은 반짝반짝 또 여기 턱은 약간 이쪽에만 너무 아래쪽으로는 안 가게. 그리고 인중은 살짝만 지나쳐서 입술선이 반짝반짝 거려 보이게. 하이라이터는 하다 보면은 너무 만족스러워서 계속 하게 돼요. 이 펜슬 코지누드 이걸로 입술 전체 외곽을 살살살살 따라가줍니다. 근데 입술의 트렌드도 엄청 빨리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두꺼운 입술이 안 예쁘고 완전 그라데이션에서 안쪽만 바르는 그런 메이크업이 유행했었는데 요새는 좀 두툼한 입술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입꼬리가 처진 편이라서 입꼬리를 좀 신경 써서 잘 그려줍니다. 그리고 입술 산도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동그랗게는 그리지 않으려고. 입술이 굉장히 커졌죠? 근데 저는 이쪽이랑 이쪽은 외곽을 확장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약간은 해줄게요. 약간 이런 살구빛의 컬러거든요. 약간 핑크빛이 살짝 들어간 살구빛 컬러?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랑 카메라에서 보는 거랑 이 작은 뷰파인더로 보기에는 컬러감이 좀 다르거든요.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걸 발라줄까요? P 바닐라 70%. 예쁘다.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망해야 하는데 얘를 바깥쪽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좀 촌스러워질 것 같거든요. 안쪽에만 발라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안쪽에 색깔을 발라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롬앤의 피오니 발레 아주 유명한 쿨템 파우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립글로즈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색깔이 거의 비슷하네? 사실 단독으로 썼을 때는 거의 컬러감이 없다고 느껴졌었는데 막상 보니까 컬러감이 생각보다 있군요. 너무 예쁜 쿨톤 립이네요. 계속 말하면서 입술만 보고 있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의 립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의 컬러? 조명을 안 켜면 묘하게 칙칙한 느낌이 나거든요. 입술색을 보여드릴 때는 조명을 안 켜는 게 훨씬 더 잘 보이는 듯. 이게 실제 컬러감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둘 다 완전 끈적거리는 글로스, 얘가 좀 더 끈적거리는 글로스 같은데 둘 다 되게 입술에 부담이 없어요. 올라갔을 때 되게 부담이 없어요. 메이크업 하면서 날라갔을 블루 섀도우를 한 번 더 깔아서 하면은 메이크업 끝. 오늘은 그러면은 이렇게
블루 메이크업을 곁들인 저만의 블루 코어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블루 섀도우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니까 진짜 놀러가는 느낌도 나고, 내가 만약에 페스티벌 같은 거 가고 이러면은 이런 메이크업 하고 갔으면은 진짜 기분 좋게 사진 찍고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생각보다 이 블루 섀도우를 얹은 게 그렇게 과한 느낌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과한 메이크업이 좀 그렇다 하면은 속눈썹을 안 붙이고 마스카라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루 섀도우 부분을 영역을 눈 앞쪽 머리에다가만 조금만 해서 포인트를 줘도 되게 예쁜 그런 메이크업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메이크업 막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마구마구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